우리가 영상을 재생을 할 때 스페이스바 또는 L을 눌렀었어요. 이렇게 누르면 재생이 되는데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영상을 자르고 싶거나 그 이후를 자르고 싶거나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클립의 가장 앞과 가장 뒷부분에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고 설명드렸었죠.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는 건 가장 단순한 클립 자르기의 방법 중에 하나인 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우스의 툴이 셀렉션 툴이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클립의 가장 끝으로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면 끝부분이 잘리게 되는 거예요. 이 앞부분 역시 클릭하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영상이 잘리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이렇게 자르는 방법은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영상의 가장 처음 또는 끝부분을 반드시 클릭하고 드래그를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지점을 바로 자를 수가 없다는 게 단점이죠. 그래서 그 점을 보완한 방법이 바로 이쪽에 있는 레이저 툴입니다. 단축키는 C. 그래서 우리가 이 툴을 클릭하게 되면 마우스가 이렇게 면도칼 모양으로 바뀌게 돼요. 원하는 곳으로 가지고 가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개의 클립으로 나눠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럼 또 삭제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또 역시 원하는 곳을 클릭해서 셀렉션 툴로 선택하고 딜리트로 삭제. 역시 빈 공간이 나오게 되는데 이 공간은 우리가 재생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을 클릭하면 우리가 클립을 선택하는 것처럼 선택할 수 있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 리플 딜리트 이 버튼을 클릭해서 빈 공간을 삭제하시거나 또는 클릭한 상태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역시 이 레이저 툴은 트림에 비해서 편리하긴 하지만 불편한 점이 있기도 해요. 뭐냐면 내가 레이저 툴로 자르려는 어떤 특정한 시점이 어떤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마우스를 가지고 이렇게 면도칼을 가지고 가도 이게 어떤 장면인지 자르고 나서 직접 플레이 헤드를 가지고 가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재생을 하다 보면은 플레이 헤드가 그 시점을 프로그램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한테 미리 보여주고 있죠. 근데 재생을 하다가 이 부분을 자르고 싶다 라고 생각하면 우린 그냥 스페이스를 눌러서 다시 멈추거나 K를 눌러서 멈추면 돼요. 그 상태에서 단축키 컨트롤 K 플레이 헤드를 통해서 클립 자르기 단축키는 컨트롤 K입니다. 역시 플레이 헤드를 이렇게 아무데나 왔다 갔다 하다가 컨트롤 K를 누르게 되면 인디케이터를 중심으로 클립이 나눠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클립을 많이 나눠 놓게 되면 이펙트가 서로 다르게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클립이 나눠졌다면 다시 붙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잘라진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리고 조인 스루 에딧이라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다시 붙게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중간에 영상이 삭제되고 이렇게 붙게 됐다면 이 상태에서는 조인 스루 에딧이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영상이 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다면 클립은 필요한 때가 아니면 나누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리가 영상을 단 하나의 영상 파일을 가지고 편집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을 간다. 그러면 뭐 아침에 어디서 촬영하고, 뭐 점심엔 또 어디서 촬영하고, 저녁에 또 들어오는 길에 또 좋은 풍경을 촬영할 수 있겠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녹화 버튼을 누르고 다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여러 개의 클립을 서로 편집을 하게 될 텐데 지금 그걸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편집하려는 클립을 하나의 시퀀스에 올려놓고 편집을 하겠죠. 그래서 이 시점에다가 나는 이 영상을 집어넣고 싶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시점, 어떤 특정한 시점, 컨트롤 K 또는 뭐 레이저 툴로 자른 다음 이 뒤쪽에 클립을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뒤로 보내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빈칸을 삭제해 주게 되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대로 나비 영상 가운데에 이런 놀이기구 영상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좀 번거롭죠. 자르고 이동하고 또 빈칸을 자르고. 이게 번거롭기 때문에 조금 간편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배우려는 방법은 3포인트 편집이라는 방법이에요. 아까 우리가 봤었던 대로 먼저 소스 모니터에도 영상이 필요하겠죠. 소스 모니터에 영상이 들어가는 방법은 프로젝트 창에 있는 영상을 더블 클릭하면 돼요. 그래서 더블 클릭. 그리고 프로그램 모니터에도 지금 영상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인 포인트, 아웃 포인트를 소스 모니터에서 지정한다고 했었죠. 여기서 영상을 재생하다가 원하는 시점이 있으면 인 포인트, 단축키 I였죠. I 정해주면 이렇게 흰색으로 하이라이트 쳐지게 돼요. 그리고 또 재생을 하다가 여기서 이쯤까지 넣어야겠다. 다시 멈추고 O 누르면 인 포인트와 아웃 포인트로 선택된 어떤 구간이 정해지게 돼요. 그리고 역시 이 프로그램 모니터 또는 여기 타임라인 창에서 플레이 헤드를 가지고 삽입 또는 오버라이트 할, 인서트 또는 오버라이트 할 시점을 결정해 주시면 돼요. 이쯤에 이 영상이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고 플레이 헤드로 시점을 결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드래그 드롭 했었죠. 소스 모니터에서 영상을 직접 클릭하고 프로그램 모니터로 드래그 드롭 인서트에 인서트라고 파란색 불 들어오는 곳에 드래그 드롭 해주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원래 길이보다 더 길어지게 됐을 거예요. 얼마만큼? 이 삽입된 영상의 길이만큼 길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인서트의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 뒤로 돌리기 해서 다시 해볼게요. 클릭
드래그를 해서 오버라이트 있어요. 여기에 드래그 드롭을 해주면 전체 영상의 길이는 늘어나지 않고 그 부분을 대체하게 돼요. 덮어쓰기가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클릭 드래그 했을 때 나타나는 오버레이는 지금 비디오가 V1에 있는데 그 위쪽 V2 트랙에다가 영상을 얹어주게 돼요. 해보면 이렇게 그 위로 얹어지게 되고 원본은 사라지진 않아요. 다른 방법으로는 클릭 드래그 했을 때 여기 리플레이스가 있을 거예요. 이 리플레이스는 플레이 헤드가 존재하는 해당 클립에다가 대체해서 영상을 넣어주게 돼요. 한번 해볼게요. 클릭 드래그 드롭. 이만큼이 지금 들어가게 된 건데 이 빗금 쳐져 있는 부분은 이 영상의 클립 길이하고 리플레이스 된 소스 모니터의 구간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아무것도 없는, 보여줄 수 없는 구간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법, 클릭 드래그 했을 때 인서트 비포, 이거는 플레이 헤드가 존재하는 클립 앞쪽에다가 소스 모니터에서 선택된 구간을 넣어주게 되는 거고, 반대로 인서트 애프터는 플레이 헤드가 있는 클립의 뒷부분에 영상을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선 원하시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편집을 한번 해보실게요. 사실 이 3포인트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직접 촬영하신 영상을 가지고 편집을 해보시면 바로바로 와닿게 될 거예요.